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던 중 팀장님이 말을 했어요. 민영 대리, 이번에 승진하면 한턱 내는 건가? 팀장님, 아직 결정된 것도 없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수빈 대리 눈치를 보며 급히 둘러대고 있었는데요. 이미 수빈 대리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던 팀장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보기엔 저번 프로젝트 성과가 아주 좋아서 민영들이 승진이 거의 확정적이야. 윗분들도 아주 좋게 보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따라 팀장님이 잔뜩 오버까지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수빈 대리가 더욱 질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드라마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평소 수빈 대리는 질투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수빈 대리와는 그렇게 친한 편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사이가 나쁜 편도 아닌 그냥 회사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동료 대부분이 수빈 대리를 불편해한 건 엄연한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은 선배가 제게 수빈 대리에 대해 조심스레 묻기도 했거든요. 저기 민영 대리는 수빈 대리랑 동기잖아? 혹시 막 친하고 그래? 우리 둘이 동기가 맞긴 한데 수빈 대리가 워낙 거리를 유지해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 내가 봐도 민영 대리랑 수빈 대리랑은 전혀 안 맞을 것 같긴 해. 선배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가는 제게 다시 물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내 느낌일 뿐이니까 그냥 듣기만 해. 내가 보기엔 수빈 대리 질투심이 어마어마한 것 같던데 민영 대리가 볼 땐 어때? 아, 그런 면이 조금 없잖아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선배 눈치를 보며 요령껏 대답했습니다. 그런 제 행동을 눈치챘던 것인지 선배도 입을 닫은 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같이 제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물며 평소 저를 많이 챙겨주던 팀장님조차도 싸늘한 눈빛으로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제가 조심스레 옆자리 후배에게 물었어요. 성우 씨, 혹시 오늘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오늘따라 분위기가 조금 싸한 것 같네? 네?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 씨가 애써 제 눈을 피한 채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보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 해나에게 카톡으로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데 해나도 지금 막 출근을 해서 잘 모르겠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고 한 30분쯤이 지났을 무렵 잠시 비상 계단으로 나오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차가웠기에 제가 눈치를 보다가는 살짝 일어나서는 급히 계단으로 걸어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해나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뭐야? 사내 게시판에 그런 글은 왜 올렸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 팀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네가 사내 게시판에 니네 팀장님 험담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길래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 아니 익명 게시판에 올릴 거면 너희들 티가 안 나게 올리던지 그냥 누가 봐도 너희들 딱 알 수 있게 올리면 어쩌자는 거야. 해나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을 해. 난 사내 게시판에 뭘 쓴 적도 없어. 내가 언제 그런 곳에 글 올리는 거 봤어? 하긴 그렇긴 하네. 가만 생각해보니 네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쓸 사람이 아니긴 하네. 해나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그럼 네가 아니면 누가 썼다는 거야? 내가 직접 읽어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네가 쓴 글이던데? 뭐라고 올렸는데 나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야? 해나가 어찌나 확고한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제가 되물었는데요. 그 순간 해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어요.
최근에 라식 수술한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라식 수술하고 난 뒤에 네가 많이 힘들어해서 다들 알고 있었고.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제 물음에 해나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직접 보여줬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다가는 너무나 놀라서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게시판 글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라식 수술을 해서 요즘 너무 힘든데 우리 팀장님이 일을 너무 안 해서 2배로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일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던데 도대체 팀장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술해서 눈도 뻐근하고 엄청 피곤한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네요. 라는 하소연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팀장님 뒷담화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게시판의 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내려가고 있자 해나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거봐, 누가 보더라도 딱 너지? 내가 그랬잖아. 그렇네. 그래서 오늘 아침 사람들 표정이 그랬던 거구나.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망연자실한 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해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고 있었어요. 김민영, 네가 지금 한가하게 그런 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내가 방금 추리를 좀 해봤는데 이건 그냥 딱 봐도 누가 더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하필 나한테 그랬을까? 그동안 내가 누구한테 큰 잘못이라도 한 건가? 내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생각해봐. 그동안 이쁜들이 네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 물론 네가 동기 중에서 일을 제일 잘하기도 했고. 그니까 내가 보기엔 누군가 널 질투해서 이런 짓을 한 것 같아. 그럼 진짜로 날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야? 그게 분명하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우선 누명부터 풀어야 할 것 같으니까 누가 그랬는지 생각난 사람 말해봐. 아무래도 니네 팀 사람이 제일 유력하지 않겠어? 글쎄, 근데 우리 팀은 다들 사이가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의심을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라며 제가 세차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네가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널 곤란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글을 올린 거라면 아마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뭐? 그럼 또 올릴 거란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보기엔 완전 작정하고 올린 것 같던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힐걸? 그니까 우리 둘이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생각해보자. 넌 이번 일 다른 사람들한테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있어. 해나가 신신당부한 채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게시판의 글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시력이 많이 좋지 않은 편으로 쭉 안경을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대학 때 친구 한 명이 라식 수술이라는 것을 했고 안경 없이 사는 게 정말 편하다며 제게도 권유를 했습니다. 친구 말처럼 안경을 쓰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그때 당시 저도 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워낙 겁이 많던 제게 있어 수술은 너무나 무섭게만 느껴졌고 몇 년 동안을 고민만 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수술을 했던 거였습니다. 안경 없이 사는 것이 편하긴 했지만 처음 한동안은 눈도 뻑뻑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기에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나름 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내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왔으니 제 입장에서는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제가 올리지 않는 글로 인해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팀장님의 얼굴은 심각하게 변해 있었고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해나는 저와 가장 친한 동기였기에 해나만이 믿어줬을 뿐 그 글은 누가 보더라도 제가 쓴 글이라는 오해를 받기 충분했기에 팀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해나에게서 다시 비상 계단으로 나오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급히 계단으로 갔더니 해나가 저를 계단에 앉히고는 새로운 글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내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했지. 내가 사내 게시판 내용 사진 찍어 왔거든? 봐봐, 이게 어제 다시 올라온 글이야. 뭐? 또 올라왔단 말이야?
너 오기 전에 내가 글을 좀 분석해봤는데 혹시 최근에 누구랑 승진 얘기한 적 있었어? 승진 얘기? 그래, 여기 글 자세히 봐봐. 우리 팀장님이 제가 이번에 분명히 승진이 될 거라고 했지만 승진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굳이 그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이런 말이 있거든. 너 혹시 최근에 승진 관련해서 누구랑 이야기한 거 있었어? 승진 관련? 글쎄. 아, 며칠 전에 점심 먹고 커피 마시던 자리에서 팀장님이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긴 했어. 그래?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잘 생각해봐. 내가 보기엔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분명하거든? 오늘 아침도 사람들이 네 뒷담하고 난리도 아니길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입 조심하라고 한마디 하긴 했어. 어제 올라온 글은 너무 어설펐거든. 분명히 익명 게시판인데 뻔히 너인 것처럼 올린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떤 사람이 뻔히 자신이라는 게 알려지도록 글을 쓰겠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 처음에는 그냥 글만 보고 네 뒷담화하기 바빴는데 다들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잘 생각해봐. 해나의 재촉에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에 안개가 걷히듯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우선은 팀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 팀 성우 씨가 있었어. 그리고 또 수빈이? 아, 수빈이가 있었구나. 뭐? 우리 동기 이수빈 말하는 거야? 걔는 니네 팀도 아닌데 왜 거기 있었던 거야? 그게 수빈이가 워낙 사교성이 떨어지잖아. 근데 그나마 내가 편한 모양인지 식사하고 가끔 커피 마시러 오거든. 하긴 회사에서 이수빈 좋아하는 사람이 많진 않지.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수빈? 해나가 수빈이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다가는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해나를 보며 제가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수빈이가 왜? 너 바보냐? 지금 딱 답이 나왔잖아. 뭐? 답이 나오다니 무슨 답이 나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볼 때는 범인은 이수빈이야. 뭐? 수빈이가? 설마. 너 생각해봐. 그동안 수빈이가 너 질투 엄청 많이 했잖아. 내가 보니 네가 수빈이보다 먼저 승진할까봐 그런 짓을 한 게 분명해. 해나의 말에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날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수빈이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곤 제 입에서 탄식 섞인 한마디가 터져나왔어요. 수빈이가 그랬구나. 이제 알겠어? 수빈이 걔가 작정하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네가 이쁜들한테 인정도 받고 있고 성격도 좋아서 다들 좋아하시잖아. 사실 우리 동기 중에 너 질투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긴 했어. 그치만 이번에는 이수빈이 나가도 너무 나갔네. 가끔 보면 수빈이 걔가 앞뒤 생각 안 하고 일을 버리더라고. 몇 달 전에도 걔가 사고 쳐서 걔네 팀 완전 뒤집어졌었잖아. 그건 너도 기억나지? 그때도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고 쳤잖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지? 거기다 사내 게시판은 익명으로 올리는 거라 찾아내기도 힘들잖아. 제가 망연자실한 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해나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사내 게시판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긴 하지만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면 IP 주소 추적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 근데 이런 일로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잖아? 그니까 수빈이를 압박해서 스스로 자백을 받아내는 게 어떨까? 스스로 자백? 그럼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니까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 오늘 저녁에 우리 자주 가는 그 식당에서 만나자. 거기서 진지하게 상의해보게. 해나의 말에 제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해나와 머리를 맞대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둘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이 지난 어느 날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날도 역시 점심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수빈이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만약 수빈이가 범인이 확실하다면 얼굴에 철판을 깐 게 분명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 휴대폰이 울려댔고 제가 약간은 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변호사님. 어떻게 좀 알아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런 다음에 고소를 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제가 최대한 덤덤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있었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수빈이의 낯빛이 백지장이 든 채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빈이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었고요. 우선 팀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영 대리, 그게 무슨 말이야? 변호사가 왜 민영 대리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사실 사내 게시판에 올라간 글 제가 올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마치 제가 올린 것처럼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제 말에 팀장님이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 문제에 대해 민영 대리한테 물어보고 싶긴 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영 대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글을 올렸을까 하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익명 게시판에 너무 대놓고 민영 대리인 걸 강조했더라고. 그게 많이 이상하긴 했어. 그때부터 조금씩 오해가 풀렸고 말이야. 그럼 민영 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사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냥 놔두면 앞으로도 글이 계속 올라올 거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했어요. 그럼 누군지 찾아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야 고소해야죠. 괘씸해서 바로 고소하려고요. 그리고 공론화 시킬 생각이에요. 뭐? 고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큰일 났구만.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팀장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과 제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수빈이가 심하게 몸을 떨고 있었는데요. 곧 수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민영아, 그게 사내 게시판에 누가 장난친 것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게 아니지. 이런 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니까.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들은 그냥 콩밥을 먹여야 한다니까. 나도 민영 씨를 오해해서 미안했어. 수사하면 다 나오겠지 뭐. 어떤 인간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팀장님이 외쳤습니다. 팀장님의 말에 수빈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해나가 저를 다시 계단으로 불러서 갔는데요.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어때? 수빈이가 맞는 것 같지? 수빈이 표정 어땠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수빈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 있지?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수빈이가 맞다고 했잖아. 이수빈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그동안 여시 같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완전 인성이 글러먹었네. 그러게, 나도 기가 막히긴 하더라고. 그치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라며 제가 해나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다시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수빈이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영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오늘 퇴근하고 시간 좀 있어? 오늘? 시간은 괜찮은데 네가 웬일이야? 너 회사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잖아. 그게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수빈이가 떨어지지 않는 입을 억지로 떼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그럼 이따가 회사 1층 카페에서 보자. 저기 그게 거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아주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 우리 거기서 보자. 아, 그래? 알았어. 라며 제가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수빈이와 함께 카페에 마주 앉았는데요.
수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영아, 그때 말했던 그 고소건 말이야. 잘 돼가고 있는 거야? 고소? 어, 변호사가 알아서 하니까 내가 별로 할 것도 없지 뭐.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고는 앞에 놓인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빈이가 무슨 말인가를 할 듯 말 듯 잔뜩 망설인 채 커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빈아, 사람을 불렀으면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지.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재촉하자 수빈이가 마른 침을 삼키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빈아, 갑자기 왜 우는 거야? 무슨 일이야? 짐짓 모른 척하며 제가 묻고 있었는데요. 민영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난데없이 용서를 해달라니. 사실은 사내 게시판에 글 올린 거 내가 그랬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 수빈이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그니까 사내 게시판에 나인 것처럼 글을 올린 게 너였단 말이야? 맞아. 네가 질투나서 내가 그랬어. 수빈이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땅이 꺼질 듯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심증은 수빈이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부디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랐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내친 김에 제가 수빈이에게 물었어요. 네가 엄청난 잘못을 한 건 알고는 있는 거야? 응,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고소 안 하면 안 될까? 수빈이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빈이를 쏘아보며 제가 다시 물었고요. 알았어. 내가 고소 안 할 테니까 너한테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 더 확인할 거? 그게 뭔데? 우리 입사하고 5개월쯤 지났을까?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던 거 기억나? 이상한 소문? 무슨 소문? 수빈이가 마른 침까지 삼키며 잔뜩 긴장한 채 되물었습니다.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그때 유부남인 팀장님이랑 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있었잖아? 아, 그랬었지. 근데 그게 왜? 너도 알다시피 그때 그 소문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엄청 마음고생한 거 잘 알고 있지? 물론 거짓 소문이라는 게 곧 밝혀졌지만 말이야. 어? 그랬지. 수빈이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수빈이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소문도 네가 낸 거였어? 만약 네가 거짓말하면 난 바로 고소할 거니까 바른 대로 말해. 평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려 노력하곤 했기에 그런 차가운 말투로 누군가를 추궁한 적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꼭 그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얼굴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수빈이가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는 정말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응, 그때도 내가 소문냈어. 정말 잘못했어. 너 진짜 인간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점심시간 때마다 내 옆에서 아양을 떨어댔던 거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는 거야? 순간 제가 이성을 잃은 채 수빈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그 소문으로 인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퇴사할까 고민까지 한 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힘들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때는 아직 신입사원이었기에 어찌할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어마어마한 배신감으로 인해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민영아,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네가 아까 그랬잖아. 다 말하면 고소 안 하겠다고. 정말이지 수빈이는 뻔뻔하게 그지없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제가 받은 상처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혹시나 제가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수빈이를 향해 제가 웃음기 하나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난 너처럼 치사한 사람은 아니니까 고소는 하지 않을게. 정말이지? 진짜 고마워.
수빈이가 억지로 악어의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빈이를 보며 제가 주먹을 움켜쥔 채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말이야, 내가 아까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랬지. 네가 분명히 그랬어. 그래, 그랬어. 근데 내가 이 일을 회사에 공론화시키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잖아? 제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빈이가 물었어요. 뭐? 공론화?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사실 이 카페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둘이 말한 내용들 다 녹음하고 있었어. 한마디로 지금까지 네가 자백한 모든 사실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 그 말이야. 뭐? 녹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동안 너로 인해 내가 힘든 시간 보낸 거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뭐? 치사? 그 단어는 지금 네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수빈이를 노려보며 다그쳤는데요. 민영아, 나 겁주려고 그냥 하는 말인 거지. 설마 회사에 다 알리고 그럴 생각은 아닌 거지?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난 당연히 공론화 시킬 거고 넌 공개 사과까지 해야 할 거야. 내가 이번 일 우리 팀장님한테 다 보고할 거거든. 민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너랑 내가 그런 사이는 아니었잖아. 뭐? 그럼 너랑 나랑은 무슨 사이였는데? 날 먼저 배신한 건 너였잖아. 잘 들어. 딱 3일 시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공론화하고 공개 사과해. 만약 시간 안 지키면 너랑 대화한 내용 녹음한 거 우리 팀장님한테 다 말할 거니까.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수빈이가 울며 불며 제게 빌어댔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랐거든요. 제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수빈이는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인지 다크서클뿐만 아니라 눈동자도 온전치 않아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정확히 3일이 되던 날 결국 수빈이가 사내 게시판에 구구절절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이 순식간에 사내에 퍼지기 시작했고 윗분들까지 알게 되는데 채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고 얼마 뒤 수빈이가 윤리경영팀장님과 상담까지 했다는 말까지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수빈이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이 수빈이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수빈이가 사표를 냈다는 말이 들리자 팀장님이 제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때 민영 대리가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한다고 변호사랑 통화했을 때 범인 잡아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내가 딱 눈치챘었거든. 어때? 나 눈치 빠르지? 그때 팀장님이 마치 팀장님 일처럼 격분해서 말씀하시길래 그런 것 같긴 했어요. 사실 그때 변호사라고 전화한 사람이 제 동기 해나였거든요. 뭐? 해나 대리? 와, 요즘 사람들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앞으로 나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겠지? 팀장님이 장난질에 말하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에 승진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답니다. 그 뒤 두 번 다시 수빈이의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회사를 퇴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신입사원으로 수빈이란 이름을 가진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이름을 보고 문득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